자, 소재가 단정적 어투. 단정적 어투. 오만인가 자신감인가. 단정적 어투 뭐 예를 한 번만 들어주신다면. 몰라요? 네?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단정적 어투. 좀. 내가 볼 때 거업님은 무식해. 사실인데? 그게 무슨 단정적 어법이야? 사실인데. 해시TV에 관심도 없어.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절 단정 짓지 마세요. 이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정답. 누구야 정답? 나가. 단정적 어법은 왜 쓰는 걸까? 봉우리. 네. 단정적 어법을 많이 접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단정적 어투를? 그잖아요. 그거 공천 누구 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뭐 이런 단정적 어투는 보통의 경우는 너무 안 써서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뭐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이 되게 멍청해 보이지. 그렇습니다만은 좀 어쩌고 뭐 유보하거나 뭐 이런 거. 왜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단정적 어투를 쓰는 순간 사회에서 말장당하거든. 많은 특히나 권력 서열이나 이런 거 지위가 높지 않은데 단정적 어투를 쓴다? 바로 잘리지. 단정적 어투는 지위가 높은 사람만, 권력이 있는 사람만, 힘이 센 사람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뭐 과장님 이번에 쓰신 보고서는 영 아닙니다. 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팩폭하고는 좀 구별해야 돼요. 네. 단정적인 거는 팩트가 아니어도 단정적일 수 있거든. 그러네요. 네. 이건 좀 구려요. 이거는 팩트에 기반한 게 아니잖아요. 좀은 붙였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상 속에서는 좀이라도 이렇게 붙이는 게 약간 습관이 돼 있죠. 너무 단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맞아요. 나 예전에 한번 단정적으로 말했다 진짜 민망했던 적이 있거든. 그 TBS에서 일할 때 어떤 PD님께서 그 어떤 프로그램의 예고편을 우리 방송 앞에다가 저 예고편 너무 구리다. 근데 그 PD님이 만든 거였어. 그거는 버릇이 없는 거야. 원래 단정적 어투 잘 쓰잖아요. 네. 그래서 사과했습니다. 막 이러고 이제 들어오면은 뭐 봉훈이 왜 안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늘은 좀 늦네. 애가 좀 버릇이 없어. 단정적이야. 그런 말 하면서 단정적 어투 안 쓰는 것도 이상해. 단정적이야. 봉우리 걔가 요즘 좀 버릇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지를 좀 줘야죠. 여지를 왜 줘? 줘야지. 버릇이 없는데. 있을 수도 있잖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영화 어때? 내가 물어볼 때는 잘 안 그러긴 하는데. 네네. 이제 봉우리가 이제 물어본다거나 그러면 돈 아까 보지 마. 단정적 어투. 맞아. 난 그걸 또 안 본다. 감독이 쓰레기야. 자기 전문 분야니까. 제가 진짜 잘 쓰는 단정적 어법은 이거예요.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데 재밌을 리가 없어. 네. 그러네. 이건 확실히 단정적인 거죠. 네. 이거 100% 단정하는 거예요. 당장 최근에 영상 만드신 그만해! 대놓고 말하면 안 돼, 임마. 아니, 누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 해버리는 거니까 전형적으로 단정적인 거죠. 단정적 어법의 중요한 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정적이면은 그거는 확실하게 뭔가 단정적이 무슨 말이야? 아이씨. 사람이 참 단정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문제지. 애는 착해. 네, 애는 착해요. 이건 단정적이다. 이건 단정적이야. 애는 착해. 이거 단정이다. 근데 제가 이런 극단적 단정적 어법을 쓸 때는요 대부분 웃기려 그러는 거예요. 뭐 봉우리 요즘에 이거 봉우리 싸가지가 없어. 이거 제가 정말로 그렇게 느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영화 없다는 얘기는 확실한 거잖아요. 세상 쿨하고 진지하게 얘기해. 왜냐하면 진짜 쓰레기같이 보여요. 근데 이건 좀 이렇게 누명을 벗고 가야 될 것 같아. 네. 근데 단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중립적으로만 얘기하면 긍부정이 들어가지 않게 얘기를 하면 단순화시키는 거거든요. 사안을 단순화시켜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단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좋게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은 나쁘게 쓰이긴 하지.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확정해서 말하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하죠.
가정적으로 하죠. 단정적으로 안 하고. 제 생각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지. 예. 그래야 피해 구멍들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감독님께서 새로운 영화를 만드시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이렇게 느려서 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구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감독님. 그만해. 저게 아주 나를 보내려고 지금. 아니 한두 사람이어야지. 일어났던 일을 또는 뭐 가치 판단에 관련된 일들을 그 재료를 가지고 잘라내서 얘기하면 그나마 낫지. 어쨌든 거는 재료를 가지고 단순화시키는 거니까. 네. 근데 일어나지도 않았거나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단정해버려. 그럼 이제 그 부정성이 높아지지. 그러면은 네. 이렇게 확 칼로 자르듯이 나누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 사실 판단 영역에서는 단정적인 말을 써도 되잖아요. 그건 그럼요. 맞아. 네. 그건 아니야.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면은 단정적 어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나 판단의 영역이겠네요. 주관적인 네. 해석이나 판단의 영역하고 연관은 돼 있지만 주관도 어쨌든 단정해 줄 필요도 있지. 내 주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있죠. 네. 내 입맛에 이 음식은 안 맞아. 이거는 그렇지. 주관의 완전한 영역이지만 주관의 영역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나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앞에 붙이는 덜 단정적으로 보이려고 쓰는 게 개인적으로 라는 안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틀린 표현이긴 하지만 네. 뭐 내 생각에는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앞에 좀 붙여놓으니까 좀 단정성이 좀 줄어들지. 네. 근데 그 주관적 판단은 그냥 주관적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네. 그게 그렇게 나쁜 단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 모 프로그램에서 되게 기분 나쁜 단정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업은 시장주의자네. 거업은 시장 편의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진지한 상황에서 이게 농담하는 분위기 아니고 진지한 상황에서. 거업은 어떤 감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그 작품까지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네.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특정 감독이 만든 영화는 좀 부족해도 빨아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약간 있어 보이게 돌려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저보다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렸다면 뒤로 끌고 왔을 거야. 그것도 뭐야.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풀 뜯는 고양이님이 네. 그 단정한다는 건 그럼 결국 규정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냐. 규정하는 사람 때문에 힘든데 그것도 맞거든요. 이제 규정이 이제 단정의 일부죠. 예, 그러니까 규정한다는 거는 그러네. 성격을 특정한 형태로 이제 성격이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걸 가두는 거니까. 근데 규정은 되게 필수적이거든요.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규정해야지 이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앞에 만난 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내 적인지 아닌지를 규정해야 내가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에어팟 프로인지 일반 에어팟인지 그래야 이거에 대해서 수다를 떨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을 하는 거는 단정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필수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예, 규정은 일어나. 근데 규정이 단정적일 수가 있지.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거나 네. 현실 사실하고 안 맞는다거나 거부- 그런데도 밀어붙인다거나. 거업은 시장주의자야. 그렇지. 그런 게 이제 바로 단정적 규정이죠. 아니야 이씨. 벌써 시청자분들 그 누군지 아는데 지금. 어업님은 시장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단정적으로 말하면 네. 시장이 뭔지 몰라. 내가 아는 시장은 마켓밖에 없어. 그럼 나도 안 되겠다. 네. 어쩐지 나는 자본주의가 싫더라고. 자본이 뭔지 몰라. 뭔지 모르겠. 일단 충분한 자본도 없고. 일단 뭔지 네. 몰라. 지난주에 했던 영어로 좀 사랑받겠난 뭐. 사랑도 몰라. 큰일이네. 아까 어떤 분이 시장주의자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거업은 시장하지. 배고픈 거는 확실하다고 그런 댓글도 다셨습니다. 정말 재미없네요. 이거는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예. 정말 재미없게 느껴지네요. 가끔씩은 이제 비겁함을 피하고, 그러니까 비겁해하지 않고 내 단정으로 인해서 상처 입거나 또는 문제가 생길 것들까지 염두에 둔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단순화 작업이라면 네. 단정적 어법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단정적 어법이 자꾸 문제가 되냐면 네. 너무 지나치게 속단하거나 네.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 단순화시켜 버리거나 그릇되거나 예, 공격적이거나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영어로는 conclusive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단정적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end of the story야 말 그대로. 더 이상의 논의를 허용하지 않는 거야. 끝 여기서. 그러니까 다친 느낌이 들지. 예.
그러니까 상처받지 다친 느낌이 들죠. 예. 음. 그러니까 이런 단정적 어법을 써야 될 때도 있거든. 어떨 때는 내가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해야 될 때는. 그래서 제가 학자지만 학자들의 어투를 대중들에게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대중들은 세상을 좀 더 단순하게 보려고 하거든. 왜? 내 일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전문가가 아니란 뜻이에요. 네. 예. 그 영역에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식을 가지려면 되도록 단순화된 세계상으로 접근해 줘야 돼. 잘라줘야 되지. 잘라주는 역할을 전문가가 해줘야 돼. 잘 잘라줘야지. 근데 자르지 않으려고 해. 전문가들은. 왜? 책임이 나한테 오니까. 아, 그래서 이럴 확실하게?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계 생명체는 있습니까? 있을 확률이 높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거는 학술적으로는 온당한 일이지만 네. 대중들에게 설명하는 데는 온당한 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는 방송에 많이 못 나오죠. 그렇죠. 못 나올 수밖에 없죠. 예. 네. 근데 또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책임 안 지면서 단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잘 팔려. 그러니까 대중들은 사실은 그릇된 단정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석상 죄송합니다. 사실 종편 나오는 거 보세요. 종편에 그 수많은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강이나 다이어트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too much conclusive야. 네. 너무 단정적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있잖아. 그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믿거든요. 네. 의사라는 그 권위 때문에. 아니 딱 그렇게 말해주니까 약간 실천하기 쉬운 면도 있잖아요. 맞아. 아침에 그 무슨 기름 한 숟갈씩 퍼먹으면 뭐 그렇지. 몸에서 뭐 지방은 생성하지 않아가지고 살이 빠진다 뭐 이러면은 되게 단순하게 박히고 기억하기 쉽고 실천도 쉽잖아. 그러니까 좋은 점은 있는 거지만 너무 단정을 시켜버리니까. 그렇지. 그 세상에 제일 좋은 그 짧은 단순화 방식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네. 예를 들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정치적인 어법에서 예. 당시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딱 두 문구로 이제 정리한 거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네. 이런 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렇죠.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를테면은 이건 사실 그 원효가 했던 일이긴 한데 네. 부처님의 불법을 네. 나무 관세음보살로 정리해 준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인. 너가 뭐 수행하고 해가지고 뭐 해서 뭐 깨달음을 얻고 뭐 고가 어떻고 뭐 바다를 건너고 뭐 이게 아니라 나무 관세음보살만 외워라. 그럼 나머지는 관세음보살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예수님이 사랑으로 정리해 준 거. 그 구약에 대한 온갖 것들을 그냥 사랑 한마디로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에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앞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잘못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게 위험하네.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죠. 가령 성경 말씀에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라고 단정 지어버리니까. 그렇죠. 전문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네. 그럼 학자와 전문가의 역할이. 근데 성경 말씀은 사실 해석의 영역을 한번 거쳐서 동성애와 죄악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난 이것도 이어진다고 생각 안 해. 왜냐하면 모두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지. 다른 말이 있으니까 또. 그중에 동성애자는 빼고 사랑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좋은 단정의 특징이요. 네. 좋은 단순화의 특징이 되게 누구나 다 알아들은 것 같아. 하지만 각자의 뜻은 다 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일부러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고 단순하게 표현했는데 네. 결과는 결과는 굉장히 모호해 각자가. 그런데 뭔가 통한 것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를테면 사랑이라는 말도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랑으로 다 정리해줬지만 사랑이 뭘까? 이를테면 불교 대자대비란 뭘까? 자비란 어떤 걸까? 각자 보면 굉장히 다르거든. 하지만 적어도 자비로 통일, 사랑으로 통일 이게 돼. 그렇죠? 그게 가지는 되게 묘한 그 통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화가 잘 된 거야 이거는. 오히려. 그 단순화 대상에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딱 요약해주는 그 대상의 요체를 일단 잘 뽑아와야 되네요. 그렇죠. 사랑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그 예수님 말씀 중 수많은 말 중에 딱 요체야. 어디나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잘못된 해석, 동성애 관련된 잘못된 해석 같은 경우는 그게 요체가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잖아요. 그렇지. 극히 일부죠. 네, 극히 일부를 요체인 것처럼 속이는 단정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경직되게 받아들이잖아. 그래? 동성애는 때려 죽여야 되는 그렇지,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되는 거야. 거죠.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이니까 사람이 한 말에 대한 해석이니까 막 여러 가지 단정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어떤 분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그 방류한 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잘못된 거지. 본인이 답을 알고 아니, 있네. 잘못된 건데. 왜 유도 신문을 하지? 질문을 왜 대답을 아니, 그러니까 유도합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을 잘 요체만 뽑아서 요약하는 거랑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하는 거랑 이건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과학 분야라 그런가? 과학 분야라서 물론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이거는 과학이라는 이름을 걸고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 방향의 단정이 있다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자, 과학이 단정하려면 안전하다냐, 안전한지 모르겠다냐. 아, 어느 그러네. 게 더 맞는 단정이야. 아, 그러니까 그러네. 단정이지. 모르겠다가 맞는 거지. 네. 모르겠다가. 안전한지 모르겠다. 이거야. 예를 들면 안전하다 또는 불안전하다가 아니라 안전하다는 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지 모르겠다야. 아, 그러네. 그러니까 조심해라거든 원래. 그래야지 맞는 거지. 아, 그러면은 안전하다고 너무 쉽게 단정하는 사람들은 과학의 탈을 쓰고 조금 다른 개념을 잘못 잡았네요. 그거는 굉장히 비과학적이죠. 그래서. 왜냐면은 과학 안에서는 그런 과학적 이슈 안에서는 안전한지 아직 확실히 모른다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전하다 위험하다로 가버렸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소위 이제 일베나 펜코 같은 데 가면 이제 걔네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이거야. 전 세계 모든 바닷물의 총량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그거 축구장만한 수영장에 스포이드 한 방울 떨어뜨린 거다. 그러므로 이게 위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3단 논법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근데- 것도 비과학적이면서 되게 네. 잘못된 단정인 거죠. 근데 일견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잖아 이게. 그렇지. 사람들 상식에 또 부합하는 면이 있으니까. 네. 예전에 저희 형이 그렇게 단정적인 어법에서 저를 약간 현혹시켰거든요, 많이. 뭘로? 제가 자주 넘어갔었는데. 뭐 도대체 어떤- 교수님을 뭘로 현혹시키지? 낚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네. 막 전염병이 퍼지고 막 이제 이러잖아. 전염병이 뭐 옛날에 뭐 특별한 게 있었다는 게 뇌염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뇌염 같은 게 있으면 뇌염목이 옛날에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많았죠. 맨날 막 TV에서 막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야 우리 뇌가 뚱뚱 부어가지고 죽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무서웠거든. 그러네. 그때 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인구가 3천만인데 그 당시 3천만 4천만 갈 때거든. 야, 그런데 그게 그 뇌염목이 물려가지고 실제로 뇌염이 나와서 머리가 터져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아마 적어도 몇천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될 텐데 네. 그 몇천 명에 네가 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꽤나 물론 과학적인데? 확률적 설명.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안심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때부터 이렇게 다 벗고 다니고. 목이야 물어라. 막. 아니 한 10명이 물리고 혼자서 다 물리면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현혹의 방식이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면 괜찮은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다 물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아까 오염수 안전하다 그거랑 똑같네. 제가 예전에 이제 공무원 시험 7급 시험 준비하러 들어갔을 때 학원에 등록하러 갔을 때 거기 그 등록 담당해 주는 상담 선생님 그랬어요. 분명히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전 그 말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었죠. 왜? 이 학원에 다니는 사람만큼도 안 나와요 합격자가. 그런데 등록하는 사람마다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겠다는 거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 네. 그건 뭐 직업 장사해야 되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그런 건 속는 사람이 바보고. 그래서 저는 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그 돈을 슈킹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근데 뭐 앞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단정적 어투를 많이들 만나시는가? 네. 아, 그리고 내가 만난 단정적 어투 중에 뭐가 나를 되게 좀 불쾌하게 했는가? 또는 상당히 좀 이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남들에게 느끼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나한테 적용이 돼야 돼. 자기한테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얘기도 네. 되는 거죠. 예. 저는 약간 사람에 대한 규정을 섣불리 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진짜 제일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끔 정말로 의도가 잘못 전달됐는데 가령 제가 봉우리한테 한 말이 진짜로 무시하거나 그래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띄우려고 여기 이 방송에서 제 역할이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정이 되는 거지. 원래 거업은 봉우리 맨날 무시해. 왜냐하면 거업은 싸가지가 없거든. 왜냐하면 거업은 약강이거든. 되게 자주 보는 얘기예요.
네, 다 보고 네. 있다. 제가 동체 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복싱했어요, 교수님. 피디님 진짜 나빴다. 그렇다. 아, 저도 단정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뭐요? 내년 구정설이 오기 전에 우리 PD는 오토바이를 바꿀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가스라이팅인 거. 이거는 단정입니다. 단정이에요. 음. 예, 왜냐하면 지금 밤마다 오토바이 중고 매매 사이트를 보고 있거든요. 야 진짜 제 이미 경험상 갔구나. 2개월 못 갑니다, 저거. 네. 그런 건 없다. 아, 아니 근데 그런 말에 일일이 상처받진 않지만 뭐 오해받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진짜로 제가 봉우리를 무시했다라고 보일 만한 행동을 했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네. 좋은 효과예요. 네. 그래서 돌아보면 마음에 상처받는 당정적 표현이라니까. 그러니까 돌아보고 나면 제가 단정하는 거죠.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렇지. 단정. 돌아보면서 단정하는 내 거지.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단정이 끝납니다. 굉장히 안 좋은 효과죠. 아 역시 단정적 표현은 좋지 않구나. 아 좋지 않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단정이 기분 나빠지는 경우는 네. 다 나에 대한 단정일 경우에. 그렇죠. 아 맞아. 어떤 사람이 나에 또는 대해서 나하고 연관 있는 누군가한테 단정한다면 맞아. 기분이 나빠져. 왜? 음. 나는 남이 단정하는 거에 비해서 언제나 풍부한 사람이거든. 양면성도 있고. 넌 날 몰라. 모르는 거지. 어. 그 내가 아는 사람은 언제나 남이 그 아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많이 알거든. 그러니까 그를 그렇게 단정하는 거 싫지. 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Shut up, boy, shut up. 와 이거 진짜 옛날 노래다. 미스 A 아니야? 미세이? 네, 미스 A 노래일걸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옛날 노래. 수지 있을 때, 수지 있을 네. 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분 단정에 의한 기분 나쁨은 되게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인 건 나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그게 기분이 나빠. 맞아. 여기 뒤집어 말하면 남에게 연관된 건 단정이라고 못 느껴. 아 그러네. 머리 까만 놈들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아 그런 거. 머리 까만 짐승 뭐 걷어 키우면 안 돼. 이런 거 네. 하듯이.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되게 단정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되게 명쾌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 편입견도 거기서 선입견도 거기서 자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선입견도 단정의 일종인 거 아니냐,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선입견이 작동하는 원리야. 내가 잘 모르겠는 나하고 별로 관련 없어 보이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명쾌하게 단정해주면 되게 속 시원해. 세상을 안 것처럼 느끼게 돼. 근데 그게 나한테로 돌아가잖아? 그럼 싫어. 또는 내가 관련된 거로 돌아가면. 그러면은 남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만 단정하면 돼. 그것도 위험한 거 아닌가? 세상은 썩어 문드러졌어. 그러니까 물론 단정하는 법. 근데 이런 식의 단정도 있어요, 교수님. 이런 거 막 이제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야, 그거 뭐 이렇게 뭐야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른 건데,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른 거지. 그게 그만해. 이런 식의 단정도 있어요. 그건 자꾸 단정을 늘려서 지금 그런 거고. 그런 거예요? 그건 강요지. 그럼 예, 강요. 그거 대화를 안 하겠다는 의지 같은데 그거. 그러니까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거는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거는 명령에 가까운 거니까 상황을 기술하거나 상황을 정리하는 말이 아니라 네. 그냥 명령하는 거지. 그러니까 싫다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되는 말이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지라는 말은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마치 본인이 갖고 온 게 정답인 양. 그 앞에 붙인 전제. 네. 그렇죠? 네. 언제나 맞는 것 같은 이야기. 네. 그로부터 자신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네, 네. 그럼 비겁한 방법이죠. 네. 그렇게 저는 하는 그런 경우도 댓글이 많지. 너무 싫어요. 네. 물론 저를 단정하는 댓글이 더 싫어요. 네. 그런 댓글도 싫은데. 예. 그래서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단정을 피해가려고 이제 노력하면 너무 성찰적인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 끼치고 싶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건방지게 비치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비단정적으로 하다 보면 되게 무책임하거나 되게 회피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일은 당연히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이에 껴있거든. 어느 정도의 그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구한테 불쾌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단정을 쓸 수밖에 없는 존재고 다만 그를 통해 그걸로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 이게 되게 큰 거야. 그리고 그거를 자기 책임을 가지고 하려고 해야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또 회피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단정하고 난 뒤에. 그런데 이것의 이중성을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쓰는 단정어법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지만 남이 쓰는 단정어법은 굉장히 심하게 반응하는 경우 대체로 나는 되게 단정적인 인간인 경우가 많거든. 네. 본인에 대한 단정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히려 본인이 되게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행동하는 경우가 높죠. 많죠. 맞아요. 왜 저를 쳐다보시면서 사람이 그래도 눈치는 있어. 저를 단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 우리가 방송할 때나 이렇게 댓글에서 실시간 댓글에서 나올 때 저에 대한 뭐 저에 대해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간혹. 한 번도 기분 나쁜 적이 없고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우리 방송이 아니야. 우리 방송에서는 왜 장난을 많이 치니까 내그하래. 내가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내그하래. 무식하다는 댓글 달리고. 아니 씨,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식하다고. 내가래서 봉훈이는 절대로 무식해 보이지 않아요. 티가 나나 봐. 그거는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잘 모르고 하시는 분이야. 여기서 이래 보이니 저기서 저랬고. 혹시 해시TV 시청자인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해시TV에서 봉우리가 다 저렇게 하는 거는 다 컨셉입니다, 여러분. 그럼 네. 그래서 뭐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거지? 내 단정에 동의할 수 없으신 거지. 와, 저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민망하다. 근데 당장 눈앞에 8명도 설득이 안 되네. 왜 이렇게 일로 가면 느슨해지지? 얘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는데. 무식해. 빨리 저 넘어가요, 플래시. 위플래시입니다. 위플래시. 예. 플래시는 저기 슈퍼히어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과 오만 사이에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정과 그 회피적 어법은 자신감과 오만에 끼어 있는 것과 유사하게 끼어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 회피적인 어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단정적이 될 수도 있고, 네. 너무 단정하지 않으려고 회피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이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고, 좋은 단정은 자신감의 표현이고요. 네. 나쁜 단정은 오만함의 표현이거든요. 와, 이거 되게 그럼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 근데. 그럼 확실히 이준석은 나쁜 단정이군요. 이준석은 대부분이 나빠요. 대부분이 나빠. 안 나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나 중에. 왜냐하면 그게 이념이 다르거나 이게 아니라 자기가 잘 알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되게 단정적이에요. 네. 바로 생각난다. 그거 조작 아니고 보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몰려서 거짓말한 거에 가까운데. 그거는 단정이 아니라 거짓말. 평소 이 양반이 그러니까 본인이 궁지에 몰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대접해 준다라고 느낄 때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들을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만하게 단정적이에요. 그거 있다. 저기 전장현에서 저 이동권 시위할 때. 그렇지, 그런 거. 네, 뭐 최대 다수의 뭐래더라? 그거 있잖아요. 개도 않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뭐 공리주의 맞아, 뭐냐 맞아. 했던 그거 적 엄청 있었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더만요. 최대 자세, 최대 행복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때 근데 이준석 의원이 뭐라 비슷한 얘기했는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네. 이준석이. 예. 뭐 그래서 뭐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안 된다 막 이런 얘기했을 때 엄청 단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속으로 그랬거든. 저 자식은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혹은 이 말이 맞네가 아니라 쟤는 뭔 근거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이 되면 오만함에 가까운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얘기했던 한동훈, 윤석열 전형적인 단정적 검사 어투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정의의 최정상에 있고 예. 나머지는 법도 모르고 다 지저분한 인간들이고 이런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책임의 영역이 오면은 온갖 흐리멍텅한 말들을 사용해. 국민이 걱정하시는 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그 흐리멍텅함과 그러니까 회피와 단정이 둘 다 최악으로 결합돼 있는. 극단으로 가 있구나. 네.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은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단정에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적당히 흐려주는 게 맞고 법상으로 그걸 굳이 클리어하게까지 다 만들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어떨 때 너무 혼란하고 흐릿할 때는 책임을 지고라도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지. 그게 이제 그렇게 물려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정확히 반대로 물려 있는 사람들이고 되게 안 좋은 사례고 그게 정치권에서 살아남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정치인들이 원래 되게 회피적이거든. 근데 어떨 땐 엄청나게 단정적이잖아. 이게 본인들의 이득하고 직결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기저기 정치인 뭐 다 가릴 것 없이 약간 당전적인 말투로 얘기를 해서 그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고 보면
이제 소위 이제 커뮤니티에 몰려 있는 친구들 보면 그렇거든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정적이에요. 그럼요. 네. 뭐 내가 야 나 오늘부터 운동 시작했다 그러면 그 밑에 달린 댓글 보세요. 얼굴 못생기면 운동해봤자 소용없어. 그거는 참 아 왜 갑자기 그렇게 가? 또? 단정이라기보다는 모멸을 아 너무 그러니까 이거잖아. 너는 운동해봐야 소용없을 거라는 단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좀 넓게 봅시다. 아, 깜짝 놀랐어. 범위를 좀 넓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 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나오면 이제 흔히 나오지만 예를 들면 세계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네. 이스라엘 문제가 나와. 아, 그럼 바로부터 영국 놈들이 싼 똥이지. 틀린 말 아니거든. 틀린 말은 아니지. 부분적으로 맞는 네, 말이지. 근데 뭘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지. 새로운 거라고 거기에 붙여놓냐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네.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렇지, 얘기.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도 안 되는 네. 거지. 그럼 맞아. 지금 막 영국을 침몰시키면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되나? 아니잖아. 예를 들면 해리스가 별로 좋은 대안이 아닐 수 있어요. 거기에 또 댓글 달려. 웨바마 무리들이 다 그렇지 뭐. 왜 봐봐. 네. 그러니까 되게 뭔가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다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거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되게 단정해서 이 판에 대해서 완전 엔드 오브 스토리를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댓글 쓸 맛이 안 나잖아. 그 주워 들은 것도 단정 잘하는 사이비 전문가들이 한 얘기일 그렇지. 가능성이 네. 많거든. 그걸로 결국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한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형적으로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인데 모를수록 되게 단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펜코의 수많은 이준석 키즈들이 이준석하고 똑같은 말투를 쓰는구나. 똑같잖아. 쥐뿔도 모르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버릇.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말이나 글이나 이런 거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썼지만 만약 이걸 뒤집어서 딱 보면 야 이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거나 되게 건방져 보이거나 오만해 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다행이야. 혹은 시선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이제 남들한테 평가받아 볼 필요 있지. 남들이 보기에 내 말이나 어떤 글이나 이런 게 어떤 것 같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들어야죠. 건방져 보여? 오만해 보여? 또는 자신감 있어 보여? 뭔지. 근데 거기에 솔직한 반응이 굉장히 오만하고 건방지다라고 나오는데 내 눈엔 그렇게 안 보이잖아. 그러면 긴장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함정의 판단을 못하는 상태가 됐구나. 그러면 대부분 어떤 결론이 빚어지냐면 언제 한번 된통 당하거나 싸우다 끝나는 일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회피해. 나하고 잘 말을 안 하려 그래. 내가 말을 안 하려 그러면 또 단정적인 사람들이 치면 이것들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내가 너무 잘나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착각의 벽을 계속 쌓네. 엄청 고리. 말을 왜 안 거는지 왜 말에 대답이 잘 안 나오는지 이런 거는 말을 섞기 싫은 거야. 그건 대부분 회피하는 경우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이제 오만한 사람 만나면 된통 싸우지 이제. 보통의 그 우리가 성인 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은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 근데 그 이제 쌍벽을 이루는 오만쟁이들끼리 만나면 이제 자강두천이 벌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반드시 못돼서 내가 이상해서는 아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생긴 습성 그리고 좋은 취지로 얘기한 것들인데 알고 보면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아야 되는 화법 이런 것들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많아. 그런 거는 충분히 교정 가능해요. 내 좋은 의도에 맞춰서. 근데 저는 이 커뮤니티에 글 쓰는 방식이 되게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영향을 끼쳤어요. 아마 이게 디지털 마로니에서도 이 말씀을 다루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커뮤니티 글이라는 거는요 깊게 생각하고 쓰면 바보가 돼요. 안 읽어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 안 길게 읽어. 쓰면. 길게 쓰거나 네. 고찰을 통해서 나온 말을 나름의 고찰을 통해서 나온 말을 적으면 순식간에 바보가 됩니다. 근데 단정적이고 몰아가는 얘기들을 잘 쓰잖아요. 그럼 이 자식 통찰력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카피캣들이 많아서 이제 생긴 문제인 거고 결국 이준석 키즈들이 는 것도 이제 되게 문제인 거고. 네. 근데 되게 잘 쓰인 좋은 글은 이게 되게 단정적인 것들을 썼는데도 단정이라고 못 느껴요. 네.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논리나 어떤 근거들이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설득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명쾌하게 세상을 해석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지 건방지거나 오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건방지거나 오만하다고 느끼는 건 봐 빈 구석들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렇게 이런 자신감 있게 꽤 단정적으로 썼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잘 짜여진 텍스트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잘못 어설프게 짜놨거든.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학생들 글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쓴 글들을 이렇게 딱 보고 느끼는 게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회피어법으로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잘 쓰여진 글이면 나한테 이 생각이 안 났어야 돼. 걸린다고 계속 툭툭툭툭 걸려. 예. 근데 이런 게 저 같은 사람의 눈에 물론 당연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테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통 느낌으로 알거든. 뭔가 묘하게 기분 나쁜데? 그렇지. 뭐라고 말을 뭔가 했을까? 묘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가령 뭐 윤통이 병원 가봤어요? 내가 엊그저께 병원 갔다 왔는데 지금 잘만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비었잖아. 많이 비었잖아 이거는.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가 그 대통령에게 침팬집. 예, 영장류 비유를 쓰고 네. 되게 단정적으로 말하잖아요. 대통령 이제 더 이상 건질 수 없다. 예, 끌어내리든가 아니면은 하야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그 뭐 하야의 방식을 쓰든가 되도록 상처가 덜 입게 나오는 출구 전략 다른 방식 없다. 네. 언론 끝났다. 건졌을 수 없다 이러잖아요. 되게 단정적이에요. 되게 단정적. 맞아요. 엄청 단정.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 네. 예, 언론도 기분 나빠하고 대통령도 기분 나빠하겠지. 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은 되게 쾌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 이유는 그게 100% 언제나 옳아서가 아니라 상당히 근거를 갖춘 논리적 주장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때 다른 논리로 맞서 싸우면 되는 문제지. 너는 건방져 이놈아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싸움의 방식이잖아요. 논리를 갖추고 단정을 했는데 싸가지 없는 놈이 이러면은 그렇지. 예, 그건 완전히 이제 완전히 다른 싸움이 돼 버리는 거지.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새끼가 하는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애가 건방져 이러면서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이제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까도 제가 했던 것처럼 사실은 저 사람의 말이 어렵게 쓰여 있고 뭐 복잡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허술한 걸 안 거야. 아니까 기분이 나쁜 거거든. 다만 나도 그렇게 허술하기 때문에 네. 그게 왜 기분이 나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 못할 뿐인 거죠. 그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싸움이. 왜냐면 둘 중에 한 명만 허술하면 금방 끝나 싸움은. 둘 다 허술하면 진짜 오래 가거든. 그래서 좀 이따 위플래시를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실력자나 능력자나 어쨌든 일정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네. 싸움이요 비교적 쉽게 끝납니다. 그렇죠. 진검승부 되거든. 네, 되죠. 저 칼이 나 칼보다 세다는 거 알아. 맞다이 뜨면 바로 나오거든 그거. 바로 나와. 네. 어설픈 사람들끼리 추가라고 싸워요. 그래서 꼭 밴드 할 때도요. 어설픈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야, 너 거기서 틀렸잖아. 갑자기 그래? 왜? 나는 안 싸우는데. 안 끼워준 건가? 안 끼워준 거지. 넌 빠져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다. 근데 요 사이에서 이제 내 위치를 딱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적당히 단정적이지만 오만하지는 않고 싶어. 라는 게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자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유시민급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만이라도 오만하지 않고 단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결국은 판단력의 문제군요. 그렇죠. 내가 어느 수준인지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덤빌 사람한테 덤벼낸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은 나는 절대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만 기분이 안 나쁜 사람들은요. 네. 그 단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바로 이제 반대를 걸거나 대꾸를 달잖아요. 말이 되면 인정해.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그렇지, 대화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싸움이 아니지. 대화가 되지. 근데 나쁘게 단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싸움을 걸잖아. 그럼 전혀 다른 것식으로 방어하려 그래. 그러면 이제 되게 자꾸 이상해지는 이제 궤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기 싫은 게 핵심이기 때문에. 단정한 이유는 이기고 싶어서 한 거거든. 그렇지. 근데 지기 싫은 이유도 그거거든. 왜냐하면 둘 다 어설프니까 제가 나보다 멍청해 보이거든. 판단력이 없는 거죠. 네. 어렵네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객관화와 그리고 뭐랄까 이 사안이 내가 나서야 되는 사안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예. 그리고 이들 중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능력. 자기 객관화와 연결되는 겁니다만. 제가 예를 들면은 유시민 이사장 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자주 봤잖아요. 네. 그러면 저보다는 훨씬 더 단정적인 스타일이세요. 네. 저도 학자 중에는 좀 단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인데. 예. 근데 그래도 저런 방식은 충분히 좋은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인정하는 영역이에요. 저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예. 근데 말을 나누다 보면 아니어 보이거나 자기 말에서 논리적으로 허점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 저는 느낌에 대해서 알아. 예. 그러니까 말할 때 있어서 그거를 숨기면서까지 밀어붙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안 그런 사람들. 예. 반대쪽에 되게 허접한 논리인데 네. 그 허접한 논리가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네.
절대 인정하지 않고 음. 다른 허접함으로 맞서는 사람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난 패배한 게 아니다. 그렇지. 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이 나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지. 윤석열 대통령 굳이 말하면 그 급 중에도 제일 낮은 거. 아예 논리가 안 서니까 그거. 오늘 기자회견이 아주 극단적인 사례 같은데.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급의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진짜 희귀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런 사람 처음 봤어. 희귀까지는 하지 맙시다. 희한한 사람. 아 그러고 보니까 희귀의 귀가 귀할 귀 있잖아요. 그러네. 아 그래요? 나 전혀 몰랐어. 진짜야? 감 좋은데. 야, 이 소 뒷발에 진짜 맞네요. 희한하거나 희소하거나 그래요. 예. 그러네. 예. 잠깐만, 이건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 보통 이러면 다음에 바로 재수없는 일이 생기던데. 이런 느끼는 거야. 쎄한 느낌이 있거든 이거. 내가 이렇게 할 거보다 이상하게 쳤으면 불안하지. 사실 여기서 교수님이 그 귀자 아니야 이러고 야, 짜고 들어와야지. 그래 이게 평소대로 가는구만. 근데 이거. 맞았어. 근데 맞아 버렸네. 나 그래요. 자, 봉우리. 네. 그럼 이제 본인은 그러면 안 넘어가요? 네. 본인의 포지션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정적 표현을 일단 안 쓰려고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단정했네요 방금. 안 쓰려고 하는데 가깝다는 생각 그렇게 단정적. 다행이다. 가깝다고 단정한 거 아니야? 지금 방금 제가 말하는 숨찬 다행이다. 전전긍긍에 가깝습니다. 전전긍긍. 심지어는 내가 단정적으로 했나 안 했나도 전전긍긍이야. 그럼 단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네. 무식한 사람일수록 단정 많이 짓는다 그러니까. 단정 안 지어야 돼. 무식해 보여 단정 지으면.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단정 짓는다. 단정을 안 짓으면 무식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야, 대단한 논리인데 이거. 야,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뭐 보물이랑 더 할 얘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왜죠? 아니요. 댓글 너무 웃겨가지고. 예. 뭐가 웃긴지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뭔데 같이 웃어 뭔데. 아니 저는 제가 이봉우라고 생각합니다는 도대체 무슨 의미의 댓글이에요? 이게 무섭죠. 순간적으로 재밌는데 저 무슨 말이지? 저는 제가 이봉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지? 살짝 무서운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해소를 좀 해줘봐요. 이게 뭔 말이야? 짜증나. 나 이렇게 이해 못하는 문장 있으면 짜증난단 말이야. 감사드립니다. 예. 어쨌든 뭘 감사하는 거야 너는? 어제 내 편이라는 것 같아요. 안 되게 그냥 넘어가야겠어요. 이상한 말 하시는데. 네. 참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교수님은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맞아. 자, 위플래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